애플답게 이쁘긴 이뻐요. 확실히 이제는 펜슬 무선 충전 지원해줄 법하고, 이 펜슬로 학생분들, 직장인분들 아이패드 필기 진짜 많이 하는데 라미네이팅 처리해 줍시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이템 성민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많은 애플 제품들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가지고 싶으셨나요? 아이폰, 맥북, 아이패드? 특히나 애플은 이 제품들 뒤에 병이라는 단어가 붙게 되는데, 그 제품을 살 때까지 눈앞이 아른아른 거리는 병에 걸리곤 하는데요. 그 병을 완치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게 되는, 저는 그 중에서도 아이패드 병을 심하게 앓았었는데요. 맥북 병도 있고 아이패드 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아이패드 병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고질적인 병처럼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패드 병을 치료한 어떤 아이패드냐, 아이패드 프로 아니고요, 아이패드 에어 아니고요, 아이패드 일반 라인업인 아이패드 11세대, 정확히는 아이패드 A16 모델입니다. 편의상 아이패드 11세대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현재 애플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아이패드 라인업인 아이패드 11세대가 가장 저렴한 만큼 많이 아쉬운가? 성능은 정말 못 쓸 정도인가? 라고 한다면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왜 아닌지에 대한 이유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그렇다면 아이패드 11세대 첫인상 자세하게 달려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아이패드 11세대를 실버 색상으로 구매했는데요. 애플답게 이쁘긴 이쁩니다. 사실 전반적인 디자인은 전작인 아이패드 10세대와 동일한데요. 동일하긴 하지만 디자인만 이렇게 봤을 때는 애플답게 이쁘긴 이뻐요. 확실히. 오랜만에 근본인 실버 색상을 봐서 그런가? 너무 이쁘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전작과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은, 잠금 해제 방식이 터치 아이디인 거 전작과 동일하고요. 실버 색상을 포함한 선택할 수 있는 컬러 4가지 동일하고요. USB-C 타입 포트 동일하고요. 전면 카메라 위치, 후면 카메라 위치 또한 동일합니다. 그리고 애플 펜슬 무선 충전 부분이 없는 것 또한 동일한데, 유일하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패드라고 적혀진 각인이 없이 그냥 사과 모양 애플 로고만 들어가 있어요. 오히려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후면 하단에 각인이 없어지다 보니까 훨씬 더 깔끔해진 느낌을 주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눈에 띈 바뀐 부분은 외관에서는 없고요. 딱 후면에 아이패드라는 각인이 없어졌다 라는 정도로만 봐주시면 돼요. 그런데 웃긴 건 아이패드 라인업의 단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훨씬 더 무거워지고요. 두께도 아이패드 프로를 쓰다가 아이패드 일반 라인업을 사용해보니까 두께에 대한 역체감이 너무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넌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 정도는 인정해준다. 아이패드와 같은 태블릿 PC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디스플레이인데요. 일단 이 아이패드 11세대 같은 경우에는 11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요. LCD 디스플레이 500니트 최대 밝기를 지원하는데, 색 영역은 P3 영역이 아닌 sRGB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주사율은 60Hz 화면 주사율을 지원하고요. P3가 아닌 sRGB 지원하는 거, 6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거, 그건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요. 아이패드 치고는 그래도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사 방지 코팅과 전면 라미네이팅 처리가 되지 않는 거, 이거는 진짜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면이 꺼진 디스플레이 기준으로 반사 방지 코팅이 된 아이패드 프로와 비교를 해보자면 이 정도로 차이가 심하게 나고, 화면 반사 체감이 가장 덜 되는 하얀 화면과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보다 더 큰 화면이고 컨텐츠 소모에 초점이 많이 맞춰진 폼팩터인 만큼 화면 반사에 대한 체감이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이패드 일반 라인업에 반사 방지 코팅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이건 조금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해요. 그리고 이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학업을 위해 구매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은 보통 이 패드를 구매할 때 펜슬도 같이 구매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펜슬을 구매해서 필기를 할 때 이 아이패드 일반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질감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게 전면 라미네이팅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디스플레이 라미네이팅 같은 경우에는 터치 화면과 디스플레이 패널에 접착을 시키는 기술인데, 이 처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필기를 할 때 이 디스플레이에 필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붕 떠서 화면 위에, 확실히 유리 위에 필기하는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필기감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라미네이팅 처리가 되지 않으면 LCD 패널과 화면 유리 사이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펜슬로 필기를 하면 화면이 좀 많이 들어가는 느낌을 받으실 거고, 소리도 통통거리는 비어있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진짜 이런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건 아니에요. 이거 진짜 아니에요. 진짜로 아이패드처럼 필기를 많이 하게 되는 태블릿 PC는
반사 방지 코팅, 라미네이팅 처리가 제품의 만족도에 있어서 정말 클 수 있는데, 요즘에는 아이패드 일반 라인업보다 더 저렴한 태블릿 PC에도 반사 방지 코팅과 전면 라미네이팅 처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애플의 아이패드가 이렇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아쉬울 따름입니다. 외관적으로 봤을 때 카메라 위치, 크기가 동일한 만큼 스펙 또한 전작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12메가픽셀의 와이드 카메라가 탑재되었는데 최대 디지털 5배 줌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은 4K 60프레임 영상까지 촬영할 수가 있어요. 전작인 아이패드 10세대처럼 이 아이패드 11세대 같은 경우에도 가로형 12메가픽셀의 센터 스테이지 카메라를 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아이패드를 통해 페이스타임을 할 때 이렇게 사용자가 얼굴을 움직이는 방향에 맞춰서 중심을 잡아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패드 11세대를 쭉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전작과 비교를 했을 때 카메라도 비슷하고 외관 디자인도 아이패드라는 각인이 빠진 것을 제외하면은 거의 똑같다라고 봐야 되고, 스피커 또한 애플 공홈 스펙상으로 동일하고, 반사 방지, 라미네이팅, 아쉬운 부분까지 동일한데, 아니 그럼 대체 11세대 들어와서 뭐가 달라진 거냐 라고 이야기하실 수가 있어요. 체감될 만한 변화점은 한 가지, 칩셋을 포함한 성능 향상이 있습니다. 일단 전작과 비교해서 기본적인 사양에 대한 스펙이 소폭 향상이 있었는데요. 램은 2기가가 늘어난 6기가 램이 되었고요. 기본 저장 용량은 64기가에서 드디어 128기가로 늘어났습니다. 램도 램이지만 기본 저장 용량이 64기가에서 128기가로 늘어난 것은 이 아이패드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출시된 모델이다 보니까 칩셋도 새로운 칩셋이 탑재가 되었는데요. 전작인 아이패드 10세대는 A14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가 되었고, 아이패드 11세대 A16 모델은 A16 바이오닉이 아니라 그냥 A16 칩셋이 들어갔습니다. 이름에서도 바이오닉이란 이름을 뺀 것처럼 컷칩입니다. 아이폰 15, 아이폰 14 프로에도 탑재된 A16 바이오닉 칩셋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CPU, GPU 코어가 하나씩 빠져 있습니다. 사실 정말 아쉬울 따름인데요. 올해 초 유출 소식에 따르면 이 아이패드 일반 라인업에도 애플 인텔리전스가 탑재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어서 조금 기대를 많이 했었지만은 들어가지 않게 되고, 심지어 컷칩을 넣어주게 되어서 아쉽긴 아쉬워요. 그래서 이 칩셋이 바뀐 것에 대해서 벤치마크 점수로 본다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에 대해서 봤을 때, 긱벤치 6를 돌렸을 때 CPU는 싱글코어 2581점, 멀티코어는 6089점이 나왔습니다. GPU 점수는 메탈스코어 기준 2342점이 나왔는데요. 전작인 아이패드 10세대와 긱벤치 점수를 비교해보게 된다면 CPU 싱글코어는 약 65%가량, 멀티코어는 45%가량 성능 향상이 있었고, GPU 같은 경우에는 메탈로 측정한 결과 약 18%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컷칩이긴 해도 전작과 비교를 해봤을 때 두세 대 정도 차이가 나는 칩셋이기 때문에 전작 대비 성능 향상이 제법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컷칩이 아니라 온전한 상태인 풀 컨디션인 A16 바이오닉 칩셋과 비교를 해봤을 때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싱글코어의 경우에는 A16이나 A16 바이오닉이나 아주 비슷한 점수가 나왔는데요. 100점도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었고, 멀티코어는 A16 칩셋이 A16 바이오닉에 비해 10% 정도 성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CPU 코어 수가 하나 정도 차이가 나지만은 컷칩이라는 것을 못 느낄 정도의 점수 차이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GPU, 메탈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차이가 있었는데 A16 칩셋이 바이오닉에 비해 GPU 코어 수가 하나 적다 보니 딱 그 코어 수만큼 차이가 나더라고요. 다음은 아이패드로 게임을 하시는 분들에게 유의미한 테스트인 3D마크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를 돌려봤을 때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건 안정성인데요. 안정성이 무려 90%입니다. 이 말인즉슨 기본적인 최고 성능은 A16 바이오닉 칩셋에 비해 떨어질지언정 게임이나 어느 정도 무게가 있는 작업을 할 때 성능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유지력에 있어서만큼은 괜찮다라는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이런 모바일 기기는 스로틀링에 한번 걸리면 성능이 확 떨어져서 성능을 유지하기가 되게 힘든데, 이 아이패드 11세대는 그 안정성에 있어서만큼은 너무나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아이패드 11세대 아이패드 A16 모델에 대한 첫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53만원이라는 가격에 나쁘지 않은 성능과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되고, 더군다나 이제는 아이패드 에어와 프로의 가격이 정말 너무나도 올라가게 되면서 그 반사 효과로 이거 진짜 가성비 아닌가? 라고 생각이 많이 드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태블릿 PC인 이 아이패드에 반사 방지 코팅과 라미네이팅 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은 진짜 이건 좀 너무 아쉬운 부분이고, 호환되는 애플 펜슬도 애플 펜슬 2세대 프로가 아닌 애플 펜슬 USB-C 1세대인 게 치명적인 단점이었습니다. 진짜로 이제는
펜슬 무선 충전 지원해줄 법하고, 이 펜슬로 학생분들, 직장인분들 아이패드 필기 진짜 많이 하는데 라미네이팅 처리해 줍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아이패드 11세대는 한 번이라도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프로 라인업을 써보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나는 학생이다, 아이패드를 처음 사용해본다, 사용하더라도 게임하고 OTT와 같은 컨텐츠 소모를 주로 할 것이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 아이패드 11세대가 제법 괜찮은 선택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쪼록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더 나은 영상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이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이템 성민이었습니다. 바이템!